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교군. 김희돌피곤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아니 지금 날씨가 이번 주에 갑자기 따뜻한데 네. 이제 방송 나가고 주말에 나가고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추워진대요. 좀. 왜 웃음을 참고 계시죠? 시작부터? 아니, 시선이 어디지? 아니 머플러를 지금 봤어요. 네. 왜요? 앞으로 왜요? 원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마이크 때문에 좀 넘겼어요. 네. 승무원 같아요. 예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보통 하는 머플러를 한 3배 확장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이만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장원 오빠 승무원 전문가인데 네. 예쁘지 않나요? 뭔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승무원 거는 조금 더 얄쌍하지. 아, 그래요? 조그맣고. 예. 장원 오빠가 안 봤다면 없는 거 없나? 없는 거죠. 네네. 왜 항상 몇 군데 빼고는 다 확인했거든요. 특히 국내 항공사는 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알죠. 성적했습니다. 네. 시스템은 다 알고 있죠. 네. 그 국내 항공사 심지어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오, 진짜요? 네. 아, 진짜로? 항공사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네. 비행 스케줄을 봅니다. 인트라넷처럼 그렇게 접속하는 사람이 인트라넷이 있구나. 있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검색할 수 있게. 여자친구 걸로 보나 봐. 아, 여자친구 근데 걸로 보는 거지. 근데 여자친구 비행뿐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의 비행편도 본 다음에 네. 스케줄에 맞춰서 공항에 가시곤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오라고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그쵸. 네. 자기 잘 일로 옆에. 오라고. 처음엔 좋겠지만 나중엔 절대 좋지 않죠. 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공항 왔다 갔다 하면 톨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하루에 그래서 왔다 갔다 2번, 네. 3번 시도 한 적 있어요. 그럼 네. 거의 3만 원 막 이러잖아요. 아, 3번이나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외항, 저거, 두 명 만난 거 아니야? 3번이나 할 수가 맞네. 없어. 산술적으로 3번 할 수가 없어. 3번 한 적 있어요. 3번 그때 왜 했냐면, 네네. 그게 뭐였지? 하여튼, 원래 국제선을 탔는데, 가끔 국내선을 지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인천으로 가면 안 돼. 말이 안 맞는데? 2명이죠, 2명. 네. 3번, 아니, 왜? 한 사람이 3번 하기 쉽잖아요. 명인 걸로. 네. 아니, 일본 비행 같은 경우는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번. 그래서 2번인데, 한 번 어떻게 나가는 거야? 뭐 녹았다 해, 빨리 녹았다 해. 뭐 녹았다 해. 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나서 두고 그렇게 왔어. 짧은 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고 나면은 다시 갈 때가 또 있어요. 그날 한 번 더. 다시 데려다 주는 거죠. 휴 다행이다. 다라큐에 있었다고요, 다라큐에. 네. 네, 다라큐에 있었다고. 힙스로테. 네. 아니 이제 날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이제 이번 주에 따뜻했는데 네.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 좀 그렇다. 거의 역대급이지 않나요? 최악입니다. 문을 못 열어요. 네, 아니 창문을 열자마자 비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 그쵸. 운전하는데 진짜. 네. 안 보여서 와이퍼를 한번 했거든요. 네. 제 끝에 검정색 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쫙 한번 밀 때 이렇게 딱 밀어가지고 검정색 네. 선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괴롭습니다. 옛날에 미세먼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어려가지고 그런 걸 못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으면 실제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아 진짜 힘들어요. 네. 덥게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저는 피부로 알아요. 그냥 피부에 빨간 울긋불긋한 게 올라오면 미세먼지가 아. 완전 많았던 날이고. 얼굴에 뭐 다른 거 네. 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알러지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피부에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듣긴 했었는데. 네, 그 피부가 좋은 거 아니야? 네, 알러지가 생기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로틴 알러지? 네. 영어잖아요. 네, 그럼 배지 보이고. 영어잖아요. 야, 그래도 현조가 발전했네. 네. 프로틴으로 약간 돌려쳤어. 네, 배지였습니다.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올 일이야? 네, 어쨌든 개인 위생 철저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좀 의외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몸에서 잘 안 씻는 부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 5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네. 있거든요. 뜬금없는 주제가 갑자기 올라왔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좀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한 군데 들은 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반드시 포함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5군데나 있다고 하니까 좀 의외네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보통 새해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뭐 담배 끊고 운동하겠다, 건강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가 이제 위생 관리 아니겠습니까? 잘 씻고 안 씻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씻는 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루에 2번씩 샤워합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안 할 뿐이죠. 물칠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샤워를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에 비해서 꼼꼼하게 하지 않죠. 막 부위별로 나눠서 여성분들 하기도 하는데 남성분들 네. 사실 샴푸 겸용 바디 샴푸 주면 하나로 다 쓸 때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그랬지? 군대 가서 비누 하나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샴푸하면 생긴 거품으로 이제 다 닦는 거죠 몸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자 중에서는 정민여 씨가 그렇게 한다고. 네. 그래서 머리 샴푸할 때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쫙 모으면 이 정도 나오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머리에서 나온 때를 몸에 바르는 게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샴푸 거품을 네. 몸에 이렇게 씻는 게 좋지가 않은 게 굉장히 건조해진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샴푸는 모발용이니까. 네네네. 네. 괜찮아요. 우리도 그냥 기분 탓이니까. 기분 탓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럼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들 요거 이제 알아뒀다가 잘 씻으면 되겠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5위는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어떻게 안 씻지?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다 씻지. 그 샤워할 사이에 때 다. 씻고 로션도 그 사이에 다 바르잖아. 사이엔 안 바르는데 로션을. 로션 사이에도 발라요? 발가락 발라? 사이에 발라요. 너 발가락 사이로 뭐 하는 게 많아? 누가 거기 입대? 아니 뭔가 그냥 건조하면 좀 별로니까. 네. 아, 저도 거기까지 관리해? 로션을 이렇게 야, 바른 대단하다.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로션 바르면 여기 남아있잖아. 그걸 그냥 발 바르면서 발가락 깍지를 끼워 이렇게는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씻을 때는 굳이 막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씻지는 진짜? 않는 거. 진짜? 난 발가락 사이 씻는데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뭘 발가락 아, 사이사이 더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항상. 저는 항상 발가- 2번을 하거든요, 샤워를. 하루에? 그러면 네. 한 번 안 할 수도 있지. 그래. 항상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발 내지는 발가락 수압으로 씻는 거 아닙니까? 수압이 약하면 살살 씻고. 네. 그래서 자원형 집 가면 샤워 핸들만 존나 좋은 거 발을 이렇게 샤워기를 딱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씻다. 그리고 새끼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에 꽂아서 씻고. 그것까지도 안 하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몇번 겹치면 끝나는데 이렇게. 이거 봐, 우리 쪽에도 발가락 안 씻는 사람 있네.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쯤에 발가락 샴푸를 추천받았었는데 진짜 혁명적 너무 좋아요. 이거 또 얘기하면 비싼 줄 아는데 5천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발 샴푸라고 해서 페브리치처럼 분무기로 돼 있어요. 우와. 그러면 손으로 예전에는 비누칠을 해서 거품을 해서 발 사이를 이렇게 씻었다면 발 샴푸는 발에 그냥 직사해요. 뿌리면 거품이 올라와요. 그럼 발끼리 부딪혀요, 이렇게. 그럼 일반 비누보다 세정력이 훨씬 더 센 걸 넣겠죠, 발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오래 비비면 약간 지압 느낌도 나고,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저 집에서도 지압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여름에 무좀이 사라졌어요, 거의. 그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보인다, 그쵸? 발 말고 여기에 또 반하는 거예요? 발 샴푸 쓴다고 반하는 거. 진짜 쉽다. 너 우리 집에, 쉬워.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알렉스처럼 발 씻겨줄게. 와. 진짜? 어머. 야, 그건 안 돼. 왜? 그거는 해주면은 반칙이야. 언니도 해줘야 언니도 하고. 그거는 뭐야, 약간, 그건 하나 당연히 반하지. 발 시켜주면. 반할 것 같아. 발 시켜주면 다 반해요. 반하죠. 두 사람씩 다 오세요. 한 명씩 내가 다 씻어줄게. 네. 전 괜찮습니다. 같이 표정과. 마지막에 아로마 오일 서비스까지 들어가요. 종아리까지 이렇게 싹 들어가야 돼. 그거 뭐야 그 풋 관리 전문점 있잖아요. 체인점 그거. 아, 더프시. 더프샵. 더프샵 차려야겠네. 저희 집 더풋 잡으로. 네. 네. 자, 잠깐만 여기 제작진들, PD들, 남자들 발가락 사이 다 씻냐니네? 아 그렇죠. 씻는다. 불안치네 하네. 지금 동지를 잃었어. 갑자기 다 씻는다고 하니까. 괜찮아 너 안 씻는 것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성우도 이길 거야 뭐. 자, 잘 안 씻는 부위.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 네. 네 번째입니다. 다리. 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다리는 다리는 어떡하지? 눈 보이잖아. 다리를 어떻게 하지? 다리를 제일 먼저 씻지 않나요? 이거 되게 응. 남자들 많이 안 씻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 이거 보자마자 되게 빵 터졌던 게 제 예전에 남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상체만 씻어. 그러니까 어떻게 상체만 씻지? 비누질을 얼굴, 머리 감고 머리 씻고 이제 여기 이런 데 있죠. 네. 겨드랑이, 가슴, 허리 정도까지 이제 씻고 그냥 밑에는 그냥 샤워한 거야. 이렇게 이 물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샤워. 하타구니까지도 안 해? 하타구니 뭐 씻겠죠. 그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샤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얘기했을 때 그렇게 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겁했던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이러던데. 그리고 물로만 해도 네. 대부분 다 이물질은 제거가 돼요. 누가 그래요? 근데 그런 진짜 느낌인데? 기가 막힌 게 저는 경험인데 저 예전에 만났던 되게 짧게 만났던 남자 중에서 작년. 정말 막 작년이든 뭐든 굳이 오빠 굳이 아니 진짜
정말 쇼킹했던 게 진짜 컬처 쇼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남자친구가 일을 하러 가는데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간다고? 이랬어요. 아 까먹었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 뭐 이게 세면 도구가 있나? 너무 늦었나? 혼자서 막 별 상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이해를 하려고. 너무 늦었나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정이 떨어져가지고 저걸로 정 떨어지면 안 돼.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했는데 안 씻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씻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씻는 거는 와이프 있는 집에서 씻어야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다른 데서 씻고 오는구나. 이게 왜냐면 집에 가서 안 씻으면 진짜 의심받으니까 집에서 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급히 나가는 거지. 머리 젖어가지고 들어가면 100% 걸리거든.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도 양치도 한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그건 좀 역하다. 네. 그리고 그럼 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상하지. 나도 그걸 또 만났다. 지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제일 더러운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안 씻네. 아니 안 씻는 사람도 있더라고. 씻는 거 귀찮아하고 근데 안 씻는 정말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세수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얼굴에 뭐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두피에서 땀이 되게 많이 났는데 두피에서 기름도 안 지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씻는 거 맞네. 아니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씻는 거 맞네. 와이프들이 그 짭짤한지 안 짭짤한지 확인해 보거든. 너무 깔끔하면 냄새도 이제 다르면 안 되니까. 미혼 만났는데?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신해? 알 수 없지 그건. 현주 그냥 상대가 미혼이라고 하면 미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상하게 박지 씨 주변에 그렇게 미혼인 줄 알고 만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전통이 왜 이렇게 세습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왜 안 좋은 전통 세습되는 것인가? 그러네. 몰라요. 박지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 얘는 안 걸리지. 아니 나한테 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걸러서 만나줘. 약간 필터링 작업을 해주는. 박지 보면 이거 완전 호구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 옆에 보면 개호구가 앉아 있는 거야. 진짜 그러네. 그렇지? 신기해.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유부남만 만난 여성분들은 또 유부남만 만나더라고. 맞아. 그 아는 언니도 그렇게 끌리는 게 있나 봐요. 매력이 있나 보네. 여현주 씨 유부남 싫어하잖아요. 아니 여현주 씨 돌싱을 싫어하지. 돌싱 혐오가 있잖아요. 동족 혐오라 그러죠. 정말.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만 돌싱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상잔도 아니고. 또라이잖아. 근데 이게 다리를 안 쓰는데 보니까 무릎이랑 무릎 뒤쪽을 은근히 안 씻는 부분이 많아요. 네, 무릎이랑 무릎 뒤쪽을 좀 꼼꼼하게 씻어줘야 되는 부위라고. 역시 접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접히는 부분 얘기 나온 것 중에 네. 되게 깜짝 놀란 게 가슴이 크면 들어 올려서 그 밑을 씻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건 해요. 땀띠 나니까. 그거 하세요? 그 장원이 형 보면은 샤워장에 비누 거치대 비누는 없어요. 거치해놓고 가슴 거치대가 비누 거치대 안에 밑에 씻고. 근데 이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잖아요. 그렇게도 씻는구나. 여기서 내분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장원이 형만 이제 네. 니들은 뭐 들 필요 없잖아. 들 게 없어요. 물 들어. 네. 거기야말로 그냥 샴푸하고 냅둬도 잘 씻고. 가끔 가다가 그 샴푸 거품으로 가슴 한번 만들잖아요. 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거 장난치잖아요. 친다고 해줘요. 아니 거품이 거의 얹히지 않아요. 아니 일단 흘러내립니다. 네네네. 거품으로 고추 만들었던 적 있어요. 있죠? 그래 그런 거. 겨우 받았다 내가. 야, 내가 진짜 몸 던졌다 내가. 이번에 내가 막았다. 옆에 앉아있으니까 뭐 해야죠. 어떡해요. 최고. 다음에 우리 한 번씩 해. 내가 한 번 했다. 자,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은 3위입니다. 손톱 밑. 이건 좀 공감돼요. 손톱 밑은 그러니까 솔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솔로 솔이 솔로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할 때는 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맞아. 긁으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바쁠 때는 딱 몇 개만 관리를 하죠. 여자분한테 안 좋을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어차피 머리 그쵸. 자체를 매일매일 감기 때문에.
주말에 만난다 싶으면 수요일쯤 잘라야지 또 손톱에 상처도 빨리 주말쯤에 자르면 또 발은 되게 날카로워. 네, 맞아요. 그래서 그지. 그럼 파일로 좀 갈아주고. 네. 남자들은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클도 가끔씩 정리 좀 해줘요. 큐티클. 방송 중에 남자들이 종이를 갑자기 쓱 긁고 있으면 그날 저녁에 누구 만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뭘 진짜? 언니 진심이야 지금. 나 진짜로 그 눈여겨 보려고 그랬잖아. 뭐 위에서 이 긁는 사람 봐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다. 여자 만나는 척 하고 싶으면 이러면 이러고 싶어요. 오늘 만나는 척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야동 보면서 자위해야지 생각하는 거야. 나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네. 자 그다음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 두 번째입니다. 귀 뒤. 근데 여기 좀 많이 씻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열심히 씻어요. 여기서 냄새가 여기서, 많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귀 뒤도 있고 목 뒤. 귀 뒤, 목 뒤. 귀 뒤, 목 뒤. 뒤. 네. 근데 제가 귀 뒤를 왜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 안 씻는 모르는 부위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기 전까지 네. 청소년기부터 한 20대 초반까지는 거의 다 안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샤워할 때 여기를 닦을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뒤가 뭐보다 더럽다고 하던데. 근데 여기 귀 뒤가 안 나와. 아무 냄새도 안 아니 나. 귀 뒤가 피지선이 되게 많이 분포돼 있어가지고 피지 분비가 좀 아, 활발하대요. 너무 향수 냄새 나요. 여기가. 이리 와. 그래서 여기. 왜? 야 아까 오빠가 너 드리블 받아줬는데. 냄새 나네. 냄새 나. 안 씻네. 목이 두려워. 나는 그 오빠가 자기는 여기 나 맡으라는 줄 알고. 알지? 네 귀 뒤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씻죠. 아니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안 씻기로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시켰대요. 뭐 세균 뭐 관련된 수치 검사하면서 핸드폰 그다음 귀 뒤 자기 귀 뒤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귀 뒤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다는 대학생 글을 제가 이제 보고 그때 알게 됐거든요. 놓치기 쉬운 부위긴 해요, 진짜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 의외로 제일 안 씻는 부위 1위가 뭔지 보겠습니다. 배꼽. 나 배꼽 안 씻는다. 저도 배꼽 씻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상해 느낌이. 한 번도 안 씻어봤어. 그래, 이상해. 근데 보면 배꼽에 항상 때가 껴있어요. 그때 배꼽 때라고 해가지고 그 까만 거.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씻었죠. 그러면 진짜 배꼽에 몰랐어요.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타월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아니 그냥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비누 거품을 이렇게 왜요? 붙여놓으면 그냥 좋네요. 풀어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네가 네 손가락 직접 그치? 나는 손가락으로 씻겠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씻기 전에는 그걸 파서 맡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냄새를. 맡아본 게 아니라 어릴 때 이렇게 그래, 어릴 때 배꼽 하던 거 배꼽 맞아, 때 맞아.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보면 엄마가 너 그거 자꾸 그럼 배 아프다. 아프다. 썸네일 그렇게 뽑아줘.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나왔던 말이니까.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 오늘 네. 의외 주제 1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외에 다른 것들도 있나요, 혹시? 있을까? 보통 이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안 씻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콧구멍? 콧구멍. 그리고 귓바퀴. 네, 맞아. 귓바퀴. 그러니까 어쨌든 귀 전체 여기를 사람들이 잘 이제 놓치기 쉬운 부위. 네. 그런데 남성은 이제 외성기니까 이거를 좀 꼼꼼하게 닦는 사람과 안 그러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꼼꼼하게 어떻게 닦아요?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장원이 형은 꼼꼼하게 닦아야 돼요. 나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쓱 하면 닦이는 것 같은데 나는. 돌기. 뭐 이 새끼야? 살살 닦아야지 짜진다 돌기랑. 뭐 여드름 나오는 거예요? 꼼꼼하게 닦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대충 닦는 분들이 그 있군요. 목욕탕에서 보면 아저씨들 엄청 정성껏 꼼꼼하게 닦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고려청자 닦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뭔가 계속, 물건 계속. 닦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계천의 시계 전문가 아저씨처럼. 이거 하나 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것도 저기 공중 목욕탕에선 좀 보기 그렇다. 그러니까. 그치? 많이 그래요. 그 아저씨들은 그럼 끝나지 않나요? 말릴 때도 엄청 꼼꼼한. 그래서
남탕 그 탈의실에는 써 있다면서요. 가랑이 쓰지 말라고. 사타구니로 쓰지 말라고. 머리만 그랬어요. 말리라고 써있다면서. 여자 목욕탕 없어요? 없죠. 아니 근데 누가 얘기했었는데 여자 목욕탕에서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신다고. 말리시는 분. 네, 저 많이 봤는데 이런 데다가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골프장 가서도 나 한 번도 못 봤어. 골프 배워야겠다. 저는 어릴 때 몇 번 본 것 같아요. 골프 배워야겠대.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디 뭐 에어 맞아. 뭐, 예. 밑에서 바라보는 거 이제 써주는 거. 그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자세가 그분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네, 체중계 위에 올라간 네. 것처럼. 다리를 밑에 보면 동영상 같은 사람들이 바람 불고 있어요. 끔찍해.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씻습니까, 성기?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방금 중요한. 저 말씀드린 화장실 갈 때도 저는 볼일 보기 전에 손 씻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거기가 이러고 분리보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볼일 보기 전에 손 씻어요? 원래 되게 깔끔하다. 원래 남자들이 볼일 보기 전후로 씻어야 된대요. 원래 전이 더 중요해요. 그렇겠구나. 볼일 보기 전에만 씻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전에만 씻으면 됐지 뭐. 그 후에는 만질 일 없잖아. 내 과추는 소중하지만 니들은 소중하지 않아. 나오자마자 빨리 압수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소변 볼 때 앉아서 보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매력 지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 사람이 되게 뭔가 여자를 배려하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의식 중에.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러니까 본인이 앉아서 아니, 본다고 말하면은 앉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저 누워서 보면 봐요. 그건 싫어요. 뭐 저기 소변 줄 거고요. 안 튀게 하려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집에서 쓰는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앉아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서서 보면 온 사방으로 다 튀기 때문에 오줌 물방울이. 네. 그래서 샤워 중에 봐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웃지 마요. 손문선 씨도 그런 적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샤워도 한 적 있어요. 그거 뭐 편하니까요. 어때 집인데? 그냥 물도 아껴 그리고. 그게? 그 대신에 이거 있어요. 저렇게 비누칠하기 전에 해야 돼. 마무리할 때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냄새 날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니 뭐 씻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럽냐니까요. 네, 어쨌든 발가락, 다리, 손톱 및 귀 뒤 배꼽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주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광고 잠깐 만난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유기농 청정효소입니다. 왠지 모르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딘 느낌이 드신다면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효소는 에너지 활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의 효소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효소의 역할을 모르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순수 발효 기술을 통해 완성한 휴닉 청정효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소 30만 유닛 이상의 역가 수치는 물론 풍부한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없이 식물성 유산균, 유기농 야채 13종, 유기농 과일까지 다양하게 한 포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침, 저녁, 야식 관계없이 식후 편안한 하루를 위해서 청정효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속 편한 하루를 경험해보세요. 효소 2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팁 남겨주시면 배지포유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주세요. 네. 효소 먹다가 이제 좀 안 먹으면은 너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다르죠? 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효소를 항상 챙겨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효소도 잘 골라야 되는 게 막 당 성분이 엄청 높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만 좋게 하려고. 근데 그런 것들 드시면 안 되고 당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휴닉 유기농 청정 효소 같은 경우에 당 성분은 물론이고 이 원료 자체가 다 유기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이 이제 효소로서는 효능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가 수치를 꼭 따져 보시고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휴닉 유기농 청정효소 30만 유닛 이상의 역가 수치가 보장돼 있다고 하니까요. 기왕이면 이제 좀 효능이 좋은 제품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주세요. 이번 광고는 산삼 순백 자매품 산삼 침향환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침향환인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환 한 개당 침향 1000mg 함유.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액물은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 그래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라고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만들고 복합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정성에 다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1+1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산삼 순 100% 산삼 순백 10병을 산삼 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루 6,000원만 투자하세요. 이 침향환을 구입을 하면 1+1 이벤트에다가 산삼 순백 본품의 3분의 1 양을 또 가져가실 수 있다. 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네. 네. 운동할 때 이제 어릴 때 정말 몰랐던 거. 어릴 때는 그냥 15개 그럼 뭐 했거든요. 힘들어도 마지막에 한두 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기력이 빠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마지막 한두 개를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기력 좀 딸린다 싶을 때 천수 이런 거를 작정하고 한 달 정도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던 게 돼요. 약간 힘이 또 받쳐져요. 그래서 아 이래서 먹는구나 싶습니다. 네. 그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하고 같이 이거 드시면 몸에 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삼 침향환, 산삼 순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하루에 뭐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일매일 건강 챙겨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설 연휴에 설 선물로도 소중한 분들에게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 침향환 검색해 보세요. 자, 이번 광고는 풍무양고기입니다. 20년 전통 양갈비 전문점 풍무양고기에서 설 명절을 위한 명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양갈비 1200g에 묵은지 숙성 백김치에 양파 및 소스, 양념들 그리고 옥수수 온면 4인분까지 알차게 구성한 명품 선물 세트를 9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풍무양고기는 정육업자들의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셰프들이 잘 해동하고 숙성시켜 손질하고 시즈닝까지 마쳤기 때문에 다른 손질 없이 그냥 구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실제 풍무양고기 매장에서는 양갈비 200g에 26,000원인데 밀키트 제품은 딱 절반 가격인 200g에 13,000원 꼴입니다. 자, 주변에 10만원 이하 가격에 2만원 선물이 없다고 합니다. 수요 급증으로 조기 품질 될 수 있으니 미리 주문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차질 없이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릴 특별한 설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풍무양고기에서 준비한 양갈비 선물 세트 어떠신가요? 와 좋다. 진짜 1,200g인데 네. 고기만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소스, 백김치, 양념 그리고 옥수수 온면까지인데 어쨌든 고기만 1,200g이면 6인분인데 95,000원.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면 양갈비잖아요. 네. 그냥 양꼬치도 아닙니다. 네. 양갈비면 이 가격이면 사실 둘이 가서도 이 가격에 배불리 먹으려면 되게 빡세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뭐 이제 양갈비 하는데 뭐 좀 먹는다 하는데 180g에 한 35,000원, 38,000원. 네. 네. 그러니까 2, 3인분 시키면 금방 10만 원 넘어가는데 진짜 이 양 진짜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집에서 저희는 먹어봤잖아요. 받아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잡내, 노린내 네. 이런 거 아예 안 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 캠핑도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거든요. 캠핑 가서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설 연휴에 선물로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걸로 대가족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들 너무 주부님들 특히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한 박스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반찬도 필요 없고 소스도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풍무양고기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드셔보시고 또 선물로 마음도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다녀들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제는요. 25년 전과 현재의 이혼 사유 변화인데 여성 이혼 사유 변화입니다. 여성의 네, 자유. 여성의 사유, 여성 쪽 네. 사유. 네. 25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를 비교해 보는 건데 뭐 크게 다를까 싶긴 해요. 97년 IMF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25년 전이네요 벌써. 손문선 씨랑 저는 고3 때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초3. 초3. 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제가 그럼 초5 정도 되겠네요. 2살 차이니까. 초3 웬 말이야. 아, 그럼 기억나네요. 그 IMF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IMF가 왔으니까 6학년 때 수학여행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수학여행, 졸업여행 못 간다 얘기를 들었던 게 갑자기 기억납니다. 아 실제로 못 갔고. 네, 실제로 못 갔고. 그래서 백양산 갔어요, 백양산. 백양산 바로 뒤에. 뒷산에 가면은 초등학생도 오를 수 있는 등산이거든요. 거기서 군복무를 이동영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도 등산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군 생활한 거예요. 코끼리 부대 그거. 네, 그 이름만 코끼리예요. 실제로 그냥 편해가지고 뿌뿌 거리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지 너무 편해서. 아,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떠오르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리고 아, 그랬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게, 우리가 98학번이란 말이에요. 네. 97년에 졸업하고 98학번 올라간 친구들은, 일제히 거의 99학번 때 다 휴학을 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다 어려우니까. 등록금 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 이제 휴학하고 알바하고, 1년 동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97년과 2022년, 이혼 사유 변화, 여성들의 이혼 사유 변화입니다. 3위부터 볼까요? 97년, 2022년 둘 다 남편의 외도네요. 이유는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유에서는 전통적 강자죠. 사유로 보면 전통적 강자입니다. 이거는 뭐 남자 쪽 3위도 이제 아내의 외도가 아닐까. 네. 아 저는 양자 따지면 97년 기준으로는 여자의 외도는 굉장히 후순위일 거라 봅니다. 3위까지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 있다. 97년 기준으로는 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보다 현저히 적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다. 근데 22년으로 바뀌고 나서는 많이 순위가 올라왔을 것 같아. 만약에 있었다면. 비슷할 것 같은데 97년 기준으로 하면은 여성의 외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유추를 해보건데 97년 그럼 남성 이혼 사유 3위는 뭘까요? 이런 거 어때요? 뭐 지금은 말도 안 되겠지만 97년이니까 내조 부족. 와이프가 내조를 부족하게 해서 난 이혼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도 이게 성격 차이로 들어가는 걸걸요?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성격 차이야. 거의 이거래요. 와이프의 태엽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죄송해요. 97년 이렇게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꽤 옛날이다 근데. 97년 그랬어요. 그랬나요? 그리고 약간 고부 갈등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그죠? 있었겠다. 이때면은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심했지. 셌죠. 심했지. 시어머니의 갑질이죠 정확히 보면. 그죠. 네. 이때는 뭐 며느리가 뭐 말대꾸라도 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엄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사유로 들어간다는 거.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방송에? 맞아. 하지 마. 그지? 그지? 여러 사람 등장하거든. 이모도 고모도 등장해야 되고. 근데 그지 얘기 안 하기 좋겠지? 등장인물이 많네요. 네. 굉장히 많아. 이 에피소드만 따로 1시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협공했다면 맞받아치는 건 저는 쌉인정입니다. 협공에 대응해서 우리 엄마가 협공이 대응해서 한다고 했으면은 아유 다른 식구들 다 짜졌지. 근데 되게 신여성이시다. 그렇죠. 사실 그 시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과정은 생략하고 엄마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먼저 이렇게 큰 집에서 먼저 끌려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 저희는 불편했습니다. 막 친가가 워낙 세고 워낙 막 드세고 다 이래서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거나 막 뭐 한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되게 눌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명절 때 집에만 가면은 이제 할머니 댁에만 가면은 벽에 붙어 다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볼 때마다 막 호통치고 이랬어요. 왜 벽에 붙어 다니냐고. 무서우니까 벽으로 막 붙어 다녔거든요. 그럼 붙어 다니면 너 뭐 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자. 이거 알아. 이렇게 다시 벽으로 이렇게.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 앉을 때도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아. 옛날에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또 유독 좀 그런 분위기긴 했지만 그런 집들이 많았다. 아직은 그런 시대였다. 97년이면. 자, 25년 전과 현재 여성 이혼 사유 변화입니다. 2위 보겠습니다. 둘 다 성격 차이인데요, 또? 이것도 전통의 그래, 이거 한 차이 없다니까. 성격 차이. 성차.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는 혹시 거죠. 여기 근데 뭐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진짜 그 다른 그 잠자리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격 차이가 2위. 저는 이 2, 3위가 그래도 솔직히 저는 외도가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아, 외도가? 네. 왜냐면 너가 나는 사랑으로 사니까.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생각보다 외도 한 번으로 바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한 중년의 남성이 바람이 나고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걸 본처가 알았는데 본처 달랜다고 건물 명의로 옮겨줘가지고 본처가 용서해주고 살고 막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용서해줍니까? 해야죠. 저는 그 건물에 신혼집도 차려줄 수 있습니다.
대신 새만 꼬박꼬박 내면. 새는 내야지. 명의, 건물명의, 사빈정입니다. 강남의 건물명이. 야.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외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게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가 남자, 여자 40대쯤에 남편이 외도를 한번 했어. 근데 그러고 끝날 것 같아, 그냥 느낌에. 그렇지 않아요? 보통 50대, 60대 넘어가서 계속 그럴 거야. 아니야, 근데 그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혼 사건에서 막 70대인데도 숲속에서 하다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다고. 기록 대단하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많대요. 5, 60대 다 동호회에서 바람 나시는 분, 특히 등산 동호회. 50대, 60대예요. 야. 제 예전에 토속촌 제 삼계탕을 워낙 좋아하니까 토속촌이라고 이제 인국역 뒤에 있어요. 거기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이제 친구랑 갔는데 뒤에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일단은 부부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너무 정성스럽게 이제 닭살을 발라주고 있더라고. 근데 얘기하는 게 들려요. 소주 마시면서. 근데 난 기력이 넘쳐.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기력 나한테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끼리의 대화에서는 나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배에서는. 100% 요거는 불륜이다. 그러면 두 분 다 돌싱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 사이거나? 아니야, 친구 사이도 그런 말 좀. 친구 사이 좀 그렇다. 나 정도 캐릭터 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지. 왜냐면 둘이 밥 먹다 그러면 이 오빠 할 것 같거든, 그런 말. 그치. 거의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있더라고. 주어를 뒤에 붙이니까 되게 할 것 같거든, 이 오빠.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 그 자리에서 참석이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기회 주면 토속촌에서 가능하죠. 거기 온도 뜨끈뜨끈하잖아요. 토속촌에서도 가능하죠. 네. 자, 97년과 22년. 일단 네. 외도랑 성격 차이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성격 차이 안에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많은 게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성격 차이로 퉁치는 거 아닐까? 다 그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보니까 민법 이런 건가? 그냥 대표적인 6가지 사유 안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유 안에 집어넣는 그냥 거야. 우겨 넣는 거구나, 찾아서.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외도고, 그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 같은 가족과 관계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관계된 그런 가족들의 괴롭힘, 일방적인 괴롭힘, 이런 게 6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을 것 같아. 사실 그쵸. 외도라고 해도 외도 이후의 해결법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그것도 성격 차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그렇죠. 외도를 본 순간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해결하는 자세를 보고선 진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 먹은 그치, 거면 그때부터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때부터 성격 차이인 거잖아. 외도 맞아요. 플러스 성격 차이인 거잖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성격 차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 대표적인 거 못 본 거 있습니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잖아, 성격 차이는. 성격 차이? 그 성격이 이성격이나 성격 차이는 많이 봤죠.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그러니까 속궁합이 안 맞는 그쵸. 거? 네. 그래서 이혼해요? 이혼해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안 맞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안 맞는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이가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후반 때인데 네. 나이가 젊을 때고 남자도 20대 후반.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발기가 안 되고. 남자가? 네. 근데 그런다고 이혼하는 건 좀 그렇다. 같이 치료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치료를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자기는 그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래요? 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고. 바뀌어도 되나 보네. 네. 그랬었어요. 그 이제 결혼한 분 당사자랑만 이제 안 됐던 거죠. 이거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안 사랑해도 발기는 되거든요. 그래요? 나이 들면 안 될 수도 있나 봐요. 안 사랑할수록 빳빳해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20대라고 했으니까. 20대라 아니고 있으니까. 심지어 상대의 신원이 불특정할 때 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흥분은 제일 되거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이사하고 있거든요. 까딱까딱 이렇게. 진짜.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은 약간의 아니죠. 친밀도가 올라가면 네. 친밀도. 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그래도 좀 알고 있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좀. 그럼 창석이나 제가 만났던 여성분들은 좀 독특한 분들인 건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그런 분들은 이제 친밀도가 아니고 아니죠. 친밀도. 아침. 침의 밀도가 조금 높은. 끈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성분들도 이제 굉장히 과감하시고 도전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어. 네.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25년 전과 현재 여성 이혼 사유 변화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도 뭐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만나보고 1위 볼게요. 이번에는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소개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 수성분과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이 스파를 다녀온 듯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드릴게요. 힐로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고가의 브랜드 백화점,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 10만원대 퀄리티의 제품을 5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가장 좋은 힐로소피 로션은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있으신 분, 피부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싹 날려줄 탈모 샴푸도 함께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서 선물 세트 구성 오픈됩니다. 선물 포장과 함께 5세트 이상 구매 시 한 세트가 추가 증정되고요. 향기를 담은 선물이 필요하실 땐 힐로소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10-7411-0123, 010-7411-01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애기 키우는 집이 있는데 요거 선물해줬더니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분이 좋아가지고 좀 애기랑도 같이 쓸 수 있다고. 네. 네. 워낙 천연 성분이라서 순하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고 피부 알러지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제품 바꾸시면은 뭐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힐로소피 바디는 워낙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네. 그럴 고민이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바디워시 같은 거는 뚜껑 열어가지고 향 맡아보고 그 순간부터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좋구나 다 느껴집니다. 인공적인 맞아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인공적인 것들은 맡았을 때 당장은 뭐 좋은가 싶지만 머리가 아파요. 네. 계속 맡으면. 네, 그래서 머리 아프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잔향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처음 맡을 때 너무 좋은데 씻고 나면 몸에 남은 잔향 자체가 완전 다른 냄새 나는 것들. 그런 것도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이건 천연 에센셜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처음과 끝의 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분도 몸에도 좋고 자연에도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바디 로션도 너무 촉촉하고 좋으니까요. 힐로소피 이번에 꼭 한번 안 써보신 분들은 구매해서 써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매년 오는 명절,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마운 지인을 위해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새해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건강한 잠을 선물해보세요. 숙면상회 메밀베개는 순면 소재와 국내산 메밀 껍질만 사용해 자연의 건강함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사람마다 머리 모양, 경추 높이, 수면 자세 등 모두 다르죠? 메밀 껍질은 유동성과 지지력이 좋아서 내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맞춰 움직이고요. 또 지지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누워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 목이 뻐근한 분들은 오분할 구조의 속통을 가진 용눈이 베개를, 자연스러운 뒤척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군부리 베개를, 탄탄하고 높은 베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숙면상의 신제품인 녹꼬매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녹꼬매 베개는 모던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감이 매력적인데요. 린넨과 코튼 두 종류의 커버로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좋습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녹꼬매 베개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군부리를 요즘 항상 목에다 대고 녹꼬매가 약간 리본 형태로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고 자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톡 껴안아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녹꼬매 원래 군부리 쓰다가 녹꼬매로 바꾼 다음에는 이렇게 누운 다음에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 목으로 딱 넘어오거든요, 많이. 그래서 약간 저 이렇게 자는 게 좋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니까. 목을 받쳐주니까 훨씬 더 편안하죠. 네. 저는 다리 사이에 끼고 자니까 좋던데. 각자 용도에 맞게. 네, 이게 그 안에 이제 그 메밀 그게 이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춰가지고 바디필로우도 됐다가 뭐 베개도 됐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검색창에 숙면상회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 다리 사이에 베개 끼고 자는 거 보니까 시집갈 때가 다 됐구나. 갑자기요? 다리 사이에 뭘 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 그렇죠, 편하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았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네.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쉬시니까. 네. 토요일 날 술자리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이제 딱 일어났는데, 과음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막 머리 무겁고, 일요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 누워있고, 막 오후 2시까지 자고 이러면 진짜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많이 하루가 혼났죠. 날라가. 아, 진짜 싫지 않나요? 그래서 음주 후에 일단 토요일에 드시고 하나를 드시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포를 딱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10시부터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활동. 아니면 못 일어나거든. 맞아. 그리고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술도 굉장히 빨리 취합니다. 근데 이 술겜으로 그 술자리를 좀 더 오래 즐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술자리 전에 한번 드시고 저희처럼 중간중간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술을 먹는 건지 술겜을 먹는 건지 저희는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박진희 너무 씨는 이제 좋으니까. 네. 중간에도 막 드셔가지고 한 3-4포. 네, 맞아요. 한 박스는 제 전용입니다. 네. 아무도 손댈 수 없죠. 자, 그래서 영한네이처나 EJ몰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데서 사시면 바가지 쓰고 비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 확인하시고요. 사이트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전화 주문하세요. 031-323-2559번입니다. 네, 25년 전 그리고 현재의 여성 이혼 사유 변화입니다. 지금 3위와 2위는 각각 모두 남편의 외도 그리고 성격 차이로 같았는데 1위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1위는 차이가 있네요. 97년엔 가정폭력이고 2022년은 경제 문제. 아니 근데 가정폭력이 1위라고? 97년 험한 시절 맞네요. 네.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그렇죠. 근데 그게 맞죠,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그게 사실 생태계의 원리죠. 지금 너무 우리는 좀 꾸며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뭔가요? 아니 이거는 그때도 인식은 가정폭력 쓰면 안 되는 안 되지, 안 되지. 있긴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보다 많이 느슨했던 게 일단 큰 소리 지르는 것도 사실 폭력이잖아요. 네. 그때는 옆집에서 그냥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리면 아유 그냥 저 집 맞아. 그냥 당연히 의뢰이 부부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 하고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 생각해보면 97년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하다 경찰을 부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도 출동을 해도 네. 아유 좀 그만하세요 이러고 막 가고 그 집안일은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 이런 맞아. 정서가 있었지. 그랬었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리고 되게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그때는 뭔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부부싸움을 했다 뭐 이런 거. 잘못됐는데 여기가 주제가 이혼이잖아요. 맞아. 이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그때는. 요즘은 그러니까 더 심한 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의 이혼 사람까지 안 갔죠.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왜냐면 97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고 자란 그는 할머니 축첩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맞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대가 진보한 겁니다, 여러분. 97년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라는 건데 저도 그 시대에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축첩 제도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 뭐 2명은 없잖아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 우리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 할머니가 2명인 집 애들 되게 많았어요. 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도. 아, 진짜요? 저는 제 친구는 없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2명인 친구들 되게 많았어. 내 기억에 내 친구들 주변에도 한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자꾸 어떤 모르는 할머니를 보러 갔던 기억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언니가요? 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은 분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 명절이면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빠는 그러니까. 같이 자랐을 테니까. 친가가 2군데인 데가 네. 은근히 많았어.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제 명절 때마다 가서 할머니라고 이제 아빠 엄마도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1970년대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을 때 이희호 선생님이 국회에 김대중 선생님을 시켜서 발의하라고 했었던 게 축첩제 폐지하라. 라는 게 그때 나왔으니까 그때 공론화가 됐다는 건
너무 빈번했다는 거죠. 그죠. 이혼의 절대적인 그런 수 자체도 97년에 비해서 2022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보니까 이혼율 네. 이혼율 자체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왜 서로가 빈도. 서로를 잘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선 봐서 그냥 대충 결혼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굉장히 많이 따져서 결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율은 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따져서 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야. 맞아요. 무조건 따져서 해야 돼. 더글로리처럼 제일 적게 입었는데 다 디올이어서.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난 자기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나이스한데 양아치야. 근데 어쨌든 지금도 97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현조 씨거든요. 아까 저는 잠깐만, 너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자니 지금? 맞아. 왜냐면 올해 왜? 97년에 지금 혼자 지금 심취해 있었거든. 계속 지금까지. 저는 진짜 지금 2022년도 이혼 이유가 경제 문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사랑만 있으면 참거든.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누가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미친년 뭐 착한 아니 그렇게 척하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일단 바로 그럴 옆에 것 경제 같아요. 문제 때문에 헤어지시면 되시니까. 저는 성격 차이예요. 경제 문제로 인한 성격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발발은 경제 문제인데 네.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 이렇게 됐던 거죠. 어쨌든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잖아요. 카테고리는 거기에요. 발발. 사라예보의 주식이었거든요. 이게. 사라예보의 주식이 한 발 딱 시작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담이 종결이 안 나는 거죠. 잠깐만 그렇게 시작하면은 발발은 러시안 캐시예요. 그곳이었군요. 야, 러시아 캐시까지 갔어? 야, 대부업체 진짜. 거기가 3금융? 4금융? 놀랍게도 그 이후도 있어요. 진짜요?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사찰까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와. 발발은 러시안 캐시. 그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명동 김 선생님 이런 분. 그런 거예요. 부산의 박 선생님 뭐 이런 거였어요. 목숨이 진짜? 위험할 뻔했어. 네, 장난 위험할 아니었어요. 뻔했어. 와 대박.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현조 씨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전 지금도 그래요. 다시 또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경제적으로 되게 이 사람이 좀 잘 벌지도 못하고 되게 갑자기 힘든 상황이 됐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면 다 오케이예요. 아, 그러면 외도만 아니면 다 오케이. 네. 맞아요. 방콕에서 살았을 때도 신용 불량자도 됐었다니까요. 애들 진짜 키케 초콜릿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막 침대 밑에 막 보면은 다들 왜 동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진짜 있나 없나 막 봤는데 또 신기하게도 있더라고요. 초콜릿 살 돈이. 그런 걸로 다 그렇게 생긴다? 사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리고 자. 어떻게 해서든 이게 삶의 연명은 돼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덮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좋습니다. 반대책 의견 듣겠습니다. 박지희 씨 왜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까? 일단 여러분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야, 아니, 이제 정확한 표현은, 센 명언이 나왔어요. 자, 가난이, 동의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대문으로 나간다고. 맞아. 어.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너무 와닿는다. 아니 왜냐면 되게 와닿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외도하고 그렇게 해도 야 강남에 건물 저 이름 해줄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받아주고 살잖아. 그리고 이게 둘만 있으면은 이게 외도 문제든 뭐 경제 문제든 헤어집 깨어질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아이가 보통 생기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맞아. 그러면 일단은 아이가 또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는 이혼보다는 그래 경제적으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정도 못하고 아이에게도 못해줄 것 같아 그럼 일단 참고 사는 분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자, 많더라고요. 문제는 빛이 아니다, 거짓말이다의 저자 소문소 씨가 마지막 마지막 발언 모두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도든 경제 문제든 사실은 성격 차이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군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외도를 했어도 이 외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도하는 사실을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경제 문제도 그냥 털어놓고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거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성격 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동의하시는지 댓글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요거 반 뒤집어서 남자 입장으로는 네. 여성이 외도하는 것 참고 현조 씨처럼 경제 문제가 어려워도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한테 평생 올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연기해도 되십니다. 네. 네? 어. 연기요? 아 결혼하고 싶으면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아니 결혼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연기하셔도 남자는 거기에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척.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뒤로는 막 이혼 알아보고 있어도 눈앞에서는 그치. 오빠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하면 힘이 나서 나가서 뭐라도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성공하면 떠납니다. 아픈 기억은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각자 더 좋은 기억으로 새 출발하자. 좋은 기억만 만들어야지. 아픈 기억은 다. 아 그럼 결국 다 이혼이네요. 누가 먼저 선수 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열받거든요. 반드시 복수해줘야죠 그러면. 좋은 기억만 공유합시다. 네. 얼굴 볼 때마다 그때 생각나면 어떡할 거예요. 늘 힘들어. 네. 어쨌든 뭐 25년 전과 현재 이혼 사유 이렇게 달라졌다. 1위 정도 알아봤습니다. 네, 수다녀들. 오늘은 좀 전혀 상반된도 아니죠? 전혀 다른 1부와 2부 주제를 나눠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또 이제 새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재미있는 얘기 생각나시면요. 댓글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요. 편하신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되게 알찼어요. 오늘부터 저의 샤워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도움된다. 발가락도 씻고. 다들 배꼽 씻으세요. 사실 표정 관리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안 씻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저길 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배꼽 씻는 거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저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씻으시면 됩니다. 발 샴푸 재수 없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얼마 안 하니까 제발. 그리고 재수 없어 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편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남성분들 흰 색깔 각질 겨울에 올라오면 바디 스크럽이라고 따로 하나 사세요. 그거 한 번만 하면 한 1, 2주 갑니다. 그냥. 맞아. 그러니까 그 바르는 것 한계가 있어. 바디 로션을 바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스크럽도 비싸지 않아요, 제발. 맞아. 네, 그냥 알게 된 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귀찮더라도 한 1, 2분만 더 투자하면 훨씬 더 깨끗해질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2024년 더 깨끗하게 한 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댓글 뭐 물론이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도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에서 함께 다뤄보고 싶은 주제들이나 뭐 커뮤니티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주제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